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존슨앤존슨까지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도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자,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풀어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정책적인 지원들, 또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또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인데, 자, 미국이 반도체 정책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소부장에게는 당연히 호재가 될 것이다. 소부장이라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군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다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떠한 내용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배당이 이번 주말에 나옵니다. 4월 16일날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삼전 배당. 자, 이번에 13조 원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이 삼성전자에게서 나온 이 배당금 13조 원을 과연 재투자를 해서 증시에 유입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호떡을 사 먹을 것인지 아니면 주식을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4월 14일이면 짜장면 먹는 날인가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저녁 메뉴는 짜장면으로 정했어. 네, 뜬금없죠? 네, 인사하기가 못해서, 네, 그냥 짜장면 얘기해봤습니다. 짜장면 드실 분들은 짜장면 드시고요. 뉴스를 들으실 분들은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지수. 쓸데없이 시황에서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일단 하락 마감을 했어요. 미국 시장 보면은 사실 악재가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냥 시장은 괜찮아, 별일 없어,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우지수가 그 0.2% 정도 소폭 하락입니다. 일단 시작 자체는 제법 많이 하락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마감 때 다 끌어올려 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0.2%만 하락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은 시작과 동시에 계속 플러스 국면이었고요. 마감 때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중에는 이제 14,000도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장 마감에 살짝 밀리면서 13,996포인트 만들어졌고요. S&P 500은 네, 또다시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걸까? 네, 뭔가 악재가 있는데 뭔가 좀 불안 요소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특별하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네,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미국 보건당국의 이야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죠. 백신 접종을 중단시켰다라는 거. 지금 존슨앤존슨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까지도 진행될 수 있잖아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지금 불안해, 이런 느낌들 막 가지고 있는데, 존슨앤존슨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그 부작용에 대한 내용들 보게 되면 전부 다 혈전입니다. 혈전. 이 얀센이 개발한 그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를 6건 검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슨앤존슨 제약의 부문 계열사가 얀센인데, 얘네가 개발한 백신에서 약간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증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6건 정도가 이제 보고가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접종된 그 사례를 보게 되면 680만 회 정도가 접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18세에서 48세 사이의 여성들에게서 6건의 혈전증이 보고되었다. 자, 가만 보니까 또 여성들에게만 좀 많이 이런 혈전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존슨앤존슨의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대서특필되는 내용입니다. 오하이오, 뉴욕,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조지아, 버지니아,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지역이네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접종을 중단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의 백신 접종이 계속 가능하죠. 이번 주에만 2,800만 건의 그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실 뭐 존슨앤존슨 접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접종 계획에 큰 영향은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요. 화이자와 모더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이겠죠. 이렇게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또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화이자와 모더나를 제외한 다른 백신 회사들에서 나온 이 백신을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걸 맞아야지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은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이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많이 튀어 올라가는 이유가 또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백신을 또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다음에 뭐 치료제 쪽으로 또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다시 불어넣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튈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이쪽에서는 안정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뭐 예방에 대한 그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제 미국 쪽에서 또는 이제 맞아야 될 곳에서 다 맞고 나면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뭐 엄청난 뭐 부작용을 작용한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은 백신이 없어서 문제시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네, 뭐 발길을 채이는 것처럼 아주 많이 백신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나라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어떤 바이오주들에 대한 그런 매수 유입이나 단기 상승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이쪽으로 들어가셨을 때 조금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노동부의 3월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6%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5%,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0.4% 나왔었는데, 일단 2012년도 이후에 최대 상승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일단,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뭐 시장에 돈이 많아졌다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6%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 지난달에는 1.7%의 상승을 웃돌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2.6%대, 지난달에는 1.7%대 뭐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이제 뭐 변동성이 좀 센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제외하고 막 이렇게 보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이제 1.6%.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네,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또 지배적입니다. 뭐 괜찮다는 이야기 계속 해야 되겠죠. 시장이 좋으니까 괜찮다는 이야기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또 연준이 해놓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더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지표가 또 이만큼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하락세로 전환됩니다. 뭐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금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관계없이 유지가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상황이냐?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 네, 이미 반영되었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반영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 떨 거 있냐? 그냥 국채금리는 1.62% 수준까지 뚝 떨어지면서 이제 국제 금리에 대한 안정세를 보여주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스닥의 기술주가 올라갔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되죠. 국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채권으로 이 기술주에 대한
그런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채권이 다시 떨어지니까 기술주 니네들이 있는 거 그냥 유지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은 주가가 크게 뛰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런 국채금리의 안정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술주의 반등이 나타났고 나스닥이 반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경제지표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일단 시장이 이미 반영됐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우지수의 발걸음을 조금 느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놓고 보면 뭐 특별한 재료는 없어요. 네, 백신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화이자와 모더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큰 걱정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치료제, 제약 이런 쪽에서 단기적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 근데 따라가면 위험하다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미국의 반도체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다. 소부장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영향이 뭐 있겠습니까? 그건 무조건 좋은 거죠. 네, 이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그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리쇼어링 이걸 뭐 하려고 영어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리쇼어링이라는 게 이제 제조업의 본국 회귀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화상 회의를 백악관에서 열었죠. 지난 월요일이었던가요? 그때 반도체 화상 회의를 열었어요. 여기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그 국내외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이 반도체 기업들이 다 들어왔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19군데가 참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제 반도체 투자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면서 투자를 좀 해라. 예, 너희들 이제 우리한테 이제 뭐 공장도 세우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막 뭐 지원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뭐 그 미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을 많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 와서 좀 이게 설비 증설 좀 하고 이렇게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걸 왜 했느냐면 사실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 공장이 멈춘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산업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아요. 이제 자동차 공장이 멈췄어요. 그러면은 당장 미국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자리, 고용이 필요한데 일자리가 네, 일단 쉬게 되겠죠. 그러면 또 실업성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일단 고용지표상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미비한 상태지만 이런 그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은 뭐 자동차 공장이 문 닫지만 다른 공장들도 문 닫을 수 있는 거고 번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들을 세우고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지원들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예요.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를 예전에 실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그것을 이제 되게 고깝게 봤죠. 그래서 어쩌 니들이 우리 따라오려고 그래? 그러면서 네 아주 그냥 뭐 기술주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지 그런 것들 들어가면서 무역 분쟁 실제로 일으킨 내용이 그런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뒤집어지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뭐 친중 성향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중국이 따라가면서 만약에 바이든 시대에서 중국에게 세계 경제 1등의 패권을 내주게 된다면 네, 아주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견제하기 위한 내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이 가장 우선이야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뭐 설비 증설이라든지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소재, 부품, 장비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 소재, 뭐 공장을 하나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뭐 소재라든지 부품, 장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전부 다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제 새로운 어떤 국내에서도 지금 공장 가동, 해외에서 공장 가동, 뭐 공장 실적, 뭐 공장의 증설, 뭐 등등등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장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설비 이런 쪽,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많이 만들게 되니까 소재, 부품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한솔케미칼, SK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중소형 장비주들, 부품주들 같이 뛰어 올라가는 거 확인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좋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내린다라면 네, 이 소재 부품주들은 또 같이 좀 내리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게 수급에 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이제 뭐 종목별로 타겟팅해서 본다면은 뭐 모든 것이 다 나쁘다, 모든 것이 또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 IT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소재 부품, 중소형주 쪽에도 뭔가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매도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된다면 또 얘네들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덩어리로 묶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시원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것이 약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처럼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유지만 잘 해준다라면, 그냥 많이 내리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만 된다라면 소재 부품 쪽으로 충분히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대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서 그냥 더 올라가기 좀 못하니까 소재 부품 쪽, 즉 IT 쪽에서 장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이 주가 수준 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수요 증가라든지 또는 뭐 공급 부족 현상 또는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대형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중소형 이 소부장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물론 소부장 쪽에서도 많이 오른 주식은 피해야 한다라는 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역대 최대 배당금으로 쏟아져 나오죠. 지금 13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재투자가 됐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호재가 될 것이다. 당연하죠. 13조 원이 다시 증시에 유입된다.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16일 날 이제 배당금이 나옵니다.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배당금입니다. 네,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 물론 계산하면 다 나와요. 계산하면 다 나오지만 실제로 예수금 통장에 딱 하고 찍히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이 13조 원이라는 배당금이 나오는데 일단은 동학 개미들 21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한 215만 명의 동학 개미들이 두둑한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배당금만 약 8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미들을 생각보다 많이 못 받네요. 네. 내 것만 잡은 건가? 네. 8천억 원 정도로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 소액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8천억 원 정도인데 이 8천억 원이 다시 유입이 될 것인가? 글쎄, 이건 약간 불투명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다시 사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배당금을 다시 투자해가지고 그냥 막 주식을 한 주라도, 두 주라도 더 사들이는 거, 글쎄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금액 자체도 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삼성전자로 재투자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빼내서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또 8천억 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지금 13조 원 정도의 배당금인데 이거 다 누가 받는 거야? 그러면은 네, 외국인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5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13조 원 배당금에서 절반 뚝 떼어가지고요. 네, 6조, 거의 7조 원 가까이를 네, 외국인들이 받아간다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우리가 많이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55% 정도 보유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7조 8천억 정도가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삼성가, 네, 삼성가라고 해야 되겠죠. 가족들, 이건희 회장, 뭐 이런 쪽 해가지고 삼성 일가가 받는 쪽이, 배당금이 1조 원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기관들 물량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삼성 총수 일가가 받는 것은 이제 상속세 재원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1조 원 가량 되니까 딱 계산이 딱 들어맞잖아요. 배당금 받아서 상속세 내고 또 다음 연도도 배당금 받아서 상속세 내고 계속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외국인이 받아가는 이제 7조 7천억 원이
국내 증시에 재투자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으면 재투자를 많이 하긴 하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실적도 좋고 반도체 재투자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재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죠.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그럼 배당금을 받더라도 당장 들어온다기보다는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이 배당금을 다른 쪽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킵해놨다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살 것이냐, 이것은 그 시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배당금이 나왔다고 해서 배당금 들어왔구나 바로 사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얘네들도 자금에 대한 운영을 분명히 해낼 거고요. 그 자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7조 7천억이라고 하는 거지, 뭐 제임스가 받는 거, 토마스가 받는 거, 수잔이 받는 거, 뭐 자넷이 받는 거 이렇게 쭉 나누면은요,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또 유입될 만한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이 7조 원이다. 그럼 증시에 7조 원이 들어온다.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들도 다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계획적인 부분들 생각하면서 진입하셔야 되는 거고, 국내 증권사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얘네들은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또 많이 진입을 안 하더라고요.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매수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높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그냥 실적만 좋다 그러면은 막 투자를 추천을 하죠. 자기들이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리포트에다 막 매수 리포트 내면서 막 사세요 막 그러죠. 그러면서 지들은 팔고 있지만, 네, 하여튼 뭐 그런 아주, 네, 나쁜 놈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네. 나쁜 놈들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배당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증시에 유입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에게 또 배당금 들어오지 않니?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네,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배당금 받으신 분들은 일단은, 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미리 계획을 좀 세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배당 많이 받으시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존슨앤존슨에 대한 백신 우려감이 있지만 기술주의 강세, S&P 500의 신고가, 이 모든 것들은, 네, 화이자와 모더나가 있기 때문이다. 약간 좀 부러운 상황입니다. 국내는 조금,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바이오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전혀 그런 거랑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세 보였다는 거, 전체적으로 시장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소부장에게 호재가 된다. 그럼요, 당연하죠. 네. 치킨,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네, 반도체 정책. 일단 설비 투자 확장한다,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테고요. 또 그거보다 더 앞서서 부품주, 소재, 장비 이런 쪽에는 당연한 호재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면 역시 피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의 배당이 13조 원인데 재투자가 될 것인가? 네,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들어오는 시점에서 바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네. 일단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금 받았다고 해가지고 차익 실현 멈추고 매수할래, 이거는 또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안정화되거나 또 이제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이제 좀 희석이 된다라면 그럴 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당금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투자가 되겠지만 그것은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당장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서 지금 삼성전자 또 올라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막 들어가시면 오산일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자금들의 유입이 언젠간 들어오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적 관점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배당금의 유입을 당장 유입될 거라 기대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패 경험에서 주식시장은 슬롯머신에서 돈이 쏟아지듯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요술 기계가 아님을 깨달았다.
가끔씩 잭팟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돈을 잃게 되죠. 사실 어떤 분야에서든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도 운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 정말 현명한 사람이 생각한 내용이네요. 돈을 버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운이 좋은 사람들, 잭팟 터진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나도 잭팟이 터질 거야 라고 해서 슬로모슬린을 땡기러 가게 되면 결국 나는 돈을 잃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돈 버는 방법은 뭐예요? 차분하게 하나씩 무리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그렇게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축의 개념이 이제 주식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현명한 투자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딱 중간에 걸친 날이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 꼭 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버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장중시황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